미국의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히 지내는 기간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 헬스스팬 건강한 기간이고요. 라이프스팬은 전체 라이프타임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 헬스스팬과 라이프스팬에 있어서 헬스스팬이 디클라이닝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은 오히려 감소됐다라는 거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건강의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그 의료 기술은 발달되었지만 뭐 비만, 뭐 당뇨병과 같은 어떤 만성 질환을 앓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요. 결국 워싱턴대의 어떤 건강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얘기한 건데 미국인들이 전체 수명 중에 건강하게 보내는 그 평균 수명 비율이요. 1990년도에는 85.8%였었는데 21년에는 그게 80% 초반으로 감소했다라고 보도했네요. 그래서 다른 연구 또한요. 출산 후의 기대 수명이 75세에서 80세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기대 수명은 같은 기간 65세에서 60세 초반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기대 수명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연수의 격차가 더 늘어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은 또한 풀어 얘기하면 건강하지 못한 삶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서요. 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간이 감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절대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난 그런 것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의학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한 인간을 사망으로 이르게 했던 그런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20세기 초부터 20세기 말까지의 평균 수명을 그 자체로만 절대값을 놓고 보면 뭐 50세에서 70대 후반까지로 늘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노년기가 길어질수록 노화 관련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 이상 발생하면서 겪게 될 그런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죠. 보건당국의 어떤 진단 기술 덕분에 예전에는 또 발견하지 못했던 질병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치료법의 발전으로 인해 만성 질환을 역설적으로 끌고 안고 살아가는 그런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물론 뭐 관리하기 더 수월해졌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게 또한 사실인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요. 젊은 층에서 비만, 당뇨병, 뭐 약물 남용과 같은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어떤 미국 젊은 층들이요. 약물의 남용으로 인해 장애, 비만, 당뇨병 등을 이제 앓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건강한 라이프 스팬을 줄이는데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분석했네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이 수명은 늘어나는데 그냥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앓으면서 늘어나는 그 수명 기간에 대한 그런 우려 내지는 그런 걱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더라도 우리는 점점 더 좀 더 오래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요한 게 이제 라이프스팬이 아니라 헬스스팬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유별난 것 같다고 하네요. 이 미국의 기대 수명, 건강 수명의 격차라는 것이 커지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 부유한 국가에서는요. 지난 30년 동안 건강 수명이 대체로 모두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건강 수명이 준다 하더라도 미국만큼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니 예방적인 건강관리, 검진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열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뭐 각자 또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은 어떠냐 또 좀 살펴봤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대 수명은 늘고 있는데 건강 수명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 7월에 이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 기대 수명은 83.6년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값으로 보면 OECD 평균 수명 이 80세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 장수국가 상위권에 속하는데 근데 이제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최근 50년을 보면 굉장히 올랐는데 그럼에도 이 주변의 건강 수명은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2020년도에 건강 수명이 예를 들어 기사에서는 한 66세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22년, 23년에는 이게 점점 줄어서 64세, 65세가 됐었다라고 하니까요. 그에 반해 또 뭐 2012년도에는요 65세 뭐 계속 비슷한 수준이었었다라고 하니까 절대 수명이 올라가는 데 반해 건강 수명이 그만큼 같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수명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건강이 악화되면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또한 의료비가 늘면서 뭐 가계 소득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생을 마지막 20년에 대해서 또는 뭐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요양원에 계속 있으면서 보내거나 아니면 치매나 만성질환을 앓으면서까지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겠는데요. 이와 같이 미국의 건강 수명, 기대 수명 간 격차가 커지는 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기사였습니다.